자,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8일 날, 오늘이 8월 12일,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또 다른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이스 초반에 최고위원 경선에서 의외로 깜짝 1등을 달렸던 정봉주 후보. 그러나 이재명 명심을 업은 김민석 후보에게 역전당한 뒤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비판했다고 알려지면서 뒷담화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기자들하고 광주 경선 끝나고 했던 얘기들 내용 제가 좀 봤어요.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5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최고위원의 만장일치제야. 네.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네. 이게 약간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구나. 자, 최재원 기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어떻게 감히 일극체제, 아버지 소리를 듣는 분을 향해서 두고 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요. 정봉주 후보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네.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 김민석 후보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드는데 조금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여러 차례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의도를 가지고 김민석 후보를 1등으로 올려놓고 있다. 뭐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을 자주 노출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출마할 때부터 출마 준비 회견을 하는 자리에 김민석 후보가 동행했었다, 동석했었다 이러면서 사진을 또 공개했었고, 여러 행사에 두 명이 같이 다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에 많이 게재를 했고요. 김민석 후보를 차에 태우려고 먼저 기획했던 그 잼카 타는 그 일정도 사실은 원래 김민석 후보만 태우려고 했던 것을 김 후보가 타고 나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제 항의를 하면서 다른 후보들도 타게 돼서 모두가 하게 되고 결국엔 정봉주 후보까지 하게 되는 이런 여러 재반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 그 기저에는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돼도 되지만 수석 최고위원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 쪽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본인의 재판이 일주일에 4번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부재할 때 본인의 역할을 대신해 줄 인물로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정봉주가 되면 조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대표 생각을 제일 잘 이행할 사람은 김민석 후보다 이렇게 보고 간접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봉주 후보의 분노는 이런 재반 사항들로 인해서 본인이 1등을 달리고 있다가 2등으로 밀리고 경기권에서는 3등까지 밀렸잖아요.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이게 구현되고 있고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데에 대한 답답함이 하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가면 전당대회가 시작됐던 초반부터 소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중에 일부가 본인을 어떻게 보면 악마화하는 수준으로의 융단 폭격이 여러 정황들로 드러났었다, 온라인상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조직적인 특정 인사를 두고 벌어지는 조직적인 움직임은 어떤 특정 인물의 의사 전달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 특정 인사가 이재명 전 대표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현주 후보도 조직적 움직임, 그러니까 낙마시키려고 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비판을 세게 받으니까 사과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지금 정봉주 후보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걸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자들을 향해서 토로를 하거나, 이날도 이 문제 발언 나온 게 광주 그 경선 끝나고 난 직후에 이제 뭐 취재진이나 등등을 만나서 했던 식사 자리에서 나눈 얘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일선에 있는 간접적인 인물들에게 본인의 처지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일단은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센 게 뭐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 전 대표 눈치 안 보고 세게 들이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밟고 가야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일이 관철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까지 말을 한 배경에는 네. 본인이 지금은 참지만 당선되고 나면 정말 내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주변에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최 국장님. 일반인들 대화에서도요, 두고 보자, 이거는 상당히 센 말이고 뭔가 칼을 갈기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일단 두고 보자,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일반인들 그 세계에서 왜 두고 보자는 사람 별로 무섭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정봉주 후보가 네. 우리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들 중에서 네. 우리가 그냥 대략 기억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최고위원 정도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듯이 최고위원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봉주 후보가 저는 홧김에
허장성세로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그 정봉주 후보가 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수석 최고위원은 안 되겠죠. 네. 그럴 경우에 거기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뭐 진짜 본인이 이번에 저렇게 큰 소리 쳤듯이 뭐 여러 가지 태클을 건다라고 할 경우에 아마 굉장히 엄혹한 여러 가지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불가능하다. 본인은 허장성세로 얘기했을런지 몰라도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어요, 저 말을? 아니 당연하죠. 네. 그걸 뭐 이재명 그 후보가 지금 뭐 모르고서 그 잼카의 김민석 후보를 처음 태웠겠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재명 대표 후보는 뭐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려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니 한다. 그러니까 거의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고 정봉주 후보가 또 최고위원회의 뭐 이렇게 합의제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정봉주 의원이 했다는 말로 전해진 그 표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견주는 듯 하면서 사실은 겨냥한 인물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인데 행정가여서 그런지 뭐를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김산일 대변인. 네. 저는 뭐 두고 보자도 놀랄 만한 말이지만은 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탄을 날렸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 상황이 좀 아까 엄혹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 엄혹함이 자기한테 너무 과하고 억울하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반발 차원의 말로 저는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전대를 보면요, 이 상황이 정봉주 전 의원한테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전대가 시작부터 정봉주고 끝도 정봉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5위권 밖으로 밀려나면 어떡합니까?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득표가 많이 있다. 예,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도 하는 이유가 예. 지금 보면은 남아있는 선거인단이 어떻게 예. 되냐면 대부분 새로 들어온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 네. 뭐 강성 지지층 분들, 이런 분들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거의 다 투표에 거의 다 끝났다. 하셨어요. 네. 남은 거는 여론조사, 아하. 그다음에 대의원 투표, 네. 그다음에 ARS, 소위 말해서 ARS는 대부분 좀 약간 뒤로 빠져 있으면서 전통적인 지지층, 네. 뭐 이런 쪽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투표에서는 오히려 이래 노이즈 마케팅이 여론조사 20%에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오히려 부분이 유리할 있고, 것이다. 그다음에 대의원과 전통적 지지층은 이미 판단을 통해서 네. 우리 당이 이렇게 너무 대표가 모든 문제에 개입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 줄 세우기로 가고 이거는 좀 아니잖아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고위원이 되는 부분은 그거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현재 2등이긴 하지만. 밀려나진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수석 최고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네. 그거 이제 상징성인데 뭐 수석 최고가 안 될 거면 5등을 하든 2등을 하든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지금 내가 그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나를 이렇게까지 배제하려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라는 걸 강하게 어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1등 자리, 2등 자리 받고 앉은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의 차량, 이른바 잼카에도 각각 첫 번째 손님 그리고 마지막 손님으로 탄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화에서도 묘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따뜻한 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소하자마자 대표님이 부동반으로 성남에서 내가 그때 박사된 이유는 사실은 성질이 아주 못돼가지고 나중에 관계를 잘해놓자. 또 한성질 하시잖아. 지금 다 죽었습니다. 죽어야지. 네, 장 위원장님. 네. 두 사람이 뭐 웃고 얘기를 나눈 것 같지만 이제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는 약간 뼈가 있는 듯한 성질이 못됐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일단 이 대화 내용 중에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였고 서로 이제 웃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긴 했지만 네. 뭐 성질이 못돼서 관계를 잘해놓기 위해 밥을 사줬다라는 이제 우스갯소리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발언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특정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특정 후보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해석의 영역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직접적으로 경선에 개입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또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대표의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원들의 어떤 투표에 영향은 분명히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도에서의 당원대회에서 나온 그런 득표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김상희 대변인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권리당원들의 또 모바일 투표도 남아있지만 앞으로는 또 관련된 대의원 투표나 여론조사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봐서 과연 누가 지도부에 최종적으로 꼴인하게 될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오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합동연설회에서도 수습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당원들의 야유를 이제 혼몸으로 받아내야 했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는 하나의 민주당, 지금 민주당의 단결을 방해하고 노력하기 위해 온갖 갈라치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에 대한 거짓, 흑색 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모함이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했던 그 처절한 역사를, 그 정치 역사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정봉주에 대해서는 오직 저의 삶과 역사, 실천, 행동으로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에게 최고위원회나 위원이라는 임무를 부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지들의 모함이 아프다. 네. 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실은 사적 대화 뭐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저희가 알지만 사석이나 사적 대화에서는 자기 감정을 좀 과하게 표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좀 약간 강하게 어필하기도 하죠. 편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흘러나와서 또 아주 크게 언론 보도화되고 이런 것들은 그 본질과 다르게 좀 약간 프레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노이즈 마케팅이 충분히 되고 있고 이 전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봉주 위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아요. 전당대회 엿새 남았지만 크게 흔들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 그럼요.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은 뭐 꼭 꼴등으로 들어가든 2등으로 들어가든 들어갈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한 2등 정도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후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부 다 이재명 그 대표 후보가 오기를 기다려서 그 차에서 도열하고 서 있다가 거기에 껴가지고 사진이라도 한 장 같이 찍으려고 그러고 연설은 전부 다 이재명 찬양, 이재명 후보 찬양 이런 거로 일관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최고위원회가 구성돼요? 그럼 언론은 이재명 대표 외에 최고위원 누구를 취재하겠습니까? 정봉주 의원을 취재하겠네요. 가장 주목받을 사람이 정봉주인 거예요.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나면 기자들이 정봉주 의원한테 달려간다. 비공개회의에서 그 말에 동의하셨어요? 뭐 이거 이견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 나왔어요? 뭐 이렇게.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는 아닙니다. 그거는 박원석 의원이 잘못 전달한 거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느 누군가 강하게 반대하잖아요. 표결 안 합니다. 그리고 당무위로 그 안건을 의결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표결을 해가지고 당무위로 가면은요, 당무위에서도 또 싸움이 나잖아요. 싸움이 이게 점점 중앙위 이런 식으로 대의원 이런 식으로 번져가게 되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견이 있으면 이거를 조율될 때까지 그래 다음에 논의하고 조율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언론에서 엄청난 취재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상황을 일정 부분은 좀 즐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게 언론에서 대놓고 정봉주 입장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석에서의 그냥 감정과 이런 거의 발언이지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아니다. 이건 프레임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는 일요일 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 지도부 구성이 확정이 되면 아마 그중에서 정봉주 최고위원 당선된다고 가정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갖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주셨습니다.